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현입니다. 지난주 이후에 설날 연휴가 끼었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시작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조정은 끝나가는데 막상 시장을 대하는 방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역시 시장 이면을 좀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볼 건데요. 요즘 같은 시기가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가장 이제 우리가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조정도 마찬가지인데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이 끝나는 시기는 이전의 주도주는 사라지고 미래에 다가올 주도주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가 지금 현재 부재한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종목 위주로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별 종목의 등락은 시세 연속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물량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미 시장은 지금 현재 많이 변화했고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을 뚜렷하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꺼낸다면은 꺼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증시의 하락 모멘텀은 이미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들은 소멸이 되었고요. 특히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면서 악재는 이제 서서히 좀 자취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의 상승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조금 답부 상태를 보이는데 반면에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좀 보시면은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연말 연초에 이미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조정의 강도가 조금 더 세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으로 지금 현재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백신 효과 발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갑자기 느닷없이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이 경기 확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12월 말로 넘어오면서부터 투약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투약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거의 40% 가까이 이미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 마지막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유럽이 가장 강풍에 좀 휩싸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진원지가 처음에 영국이었죠. 근데 영국이 지금 22일부터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이 22일부터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굉장히 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뉴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영국이 20일로 해제를 한답니다. 봉쇄 조치를. 그만큼 바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부터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도를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벌써 영국이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모건스탠이나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보면 미국이 팬데믹이 4월 달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추측성 뉴스지만 보도성 뉴스지만 어쨌든 미국이 4월 달 팬데믹이 종료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익을 말하는 시간 때 제가 이스라엘 경우를 보여줬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지금은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이미 백신을 맞았고 특히 고령자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금 맞았는데 백신 효과가 9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90%가 넘는 효과 발현율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백신 효과가 발현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봉쇄 조치가 지금 현재 이제 풀리면서 경기 확장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요 변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느껴야 될 부분인데 증시에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이 백신의 발현과 함께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뭡니까?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일단 통과가 됐다 그렇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쪽에서 반대표가 나왔다. 약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미국은 역대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는 시기에 경기 부양책은 통과되지 않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실제로 발의가 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비가 직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용이 안정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계속해서 예상치를 벗어났다가 지금 물론 아직까지 70만 건 이상의 굉장히 상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건수가 많긴 해도 예상치 범위 내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은 미국은 이 소비 확대라는 부분과 함께 고용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어울려지면은 증시가 일단 가파르게 상승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과의 관계를 조금 보면 우리 시장은 연말 연초에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그랬죠. 11월 2일 미국 대선 이후에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특히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뭡니까? 급격히 올랐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이 상승을 했지만 12월 1월 달 우리가 급등할 때 미국 시장은 일종의 기간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먼저 이제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나가 있는 중이고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키 맞추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반등, 각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먼저 강하게 올랐던 대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기가 조금 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연휴 직전, 설날 연휴 직전부터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수급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1월 12일 삼성전자 고점을 만든 이후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IT나 운송장비, 철강 이런 쪽으로 대거 차익 매물을 내면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연휴 직전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뭡니까? 1조 7천억이 넘는 다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1조 7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좀 보였지만 그 내용별로 보면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단 좀 많고 개별 종목 위주의 등락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고 공매도 쇼커버링도 뭡니까?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전에 뭡니까? 일단 사전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8월 조정도 그렇고 지난 연말 급등 때도 봤지만 사전 작업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제 연휴 직전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좀 크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보면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급락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서 3천이 넘어가는 급등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급등의 양상을 보였고 이 코로나19 급락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상간의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40%가 넘는 폭락을 하면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2달 이내에 40% 폭락을 하면 시장에 이상이 있는 징후다라는 할 만큼 그건 한 50년 만에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왔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시장이 바닥권에서 뭡니까?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굉장히 큰 물량 변화를 겪었고 이후에 반등을 주고 올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최근 3거래,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오늘부터 해서 이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를 반드시 이번 방송을 보시고 난 이후에 HTS를 열어서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래량을 보게 되실 건데 최근에 이 5거래일 동안 나와 있는 거래량이 코로나19 급락때 나왔던 그 거래량을 넘어서는 더 넘어서는 상회하는 그야말로 몇십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래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은 일었었던 일인데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19 급락 때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나왔고 최근에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받아서 조정하는 기간 동안 또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거래량은 누군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어떤 이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쪽에서는 매수를 해서 그 만나는 지점에 저쪽에서 거래량이 생기는데 그 말은 뭡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에요. 드문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 지점에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손바뀜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조정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조정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손바뀝니다. 그렇죠. 누군가 조정 기간에서 손이 바뀌면서 뭡니까? 새로운 매수의 주체나 상승의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 기간을 버티는 거잖아요. 이번은 제가 지난 8, 9, 10월 달과 다르게 조정 기간이 짧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고 굵게 지금 조정을 한번 받고 대신에 뭡니까? 거래량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손바뀜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게 뭡니까?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최대 3, 4일 정도, 한 5일 정도 되는 이 일주일 상간의 거래량이 발생한 동안 뭡니까?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 매수의 주체는 계속해서 개인이고 개인은 계속해서 사고 기관은 계속해서 파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시장은 상승, 그 사이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은 하락한다. 이번에 첫째 겪어봤었죠. 개인이 아니면 매수해도 1월 초에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기관이 아무리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이 반경식이 거의 1년 내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다?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부터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바뀌었을까는 지난 수익을 말하다 방송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사전 정지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그때부터 수급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들어올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사전 정지 작업으로 들어올 물량이고 선침해하는 물량이 이번 주, 다음 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이번에는 유출되는 물량보다 유입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사전 선침의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아마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이번 주를 고비로 이번 주 후반부부터나 다음 주 초반부터는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거는 3월 달에 나오겠지만 그 MSCI 리밸런싱 이후에 3월 달에는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신규 진입은 어렵다 그렇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9월, 10월 마지막 조정 때 뭡니까? IT주를 갖고 있어야 이후에 급등했을 때 충분히 추가 매수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 못 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은 작년 9월, 10월 조정에서 IT 종목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견디고 손침해 하지 않으면 아마도 MSCI 리밸런싱 조금
되면 그 직전이나 아니면 그 직후에 뭡니까? 급등을 시키면서 그때 따라가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상관관계를 일단 머릿속에 큰 그림을 먼저 넣어놓고 이제 세부적인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모멘텀은 이 정도 되고요. 하락 모멘텀은 제가 적질 않았습니다. 왜? 굳이 찾으려면 찾겠지만 사실 하락 모멘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경기가 확장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그 수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예상치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약점으로 잡기 어렵고 이번에 그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라는 종목들을 보면 S&P 종목의 한 78%, 거의 80% 가까운 기업들이 예상 상회입니다. 실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지난해 어려웠던 시기인데 사실 그렇게 실질 좋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왜 좋게 나왔을까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4분기 실적 시즌 가면은 굉장히 주가 주저앉을 거라는 게 원래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주가 주저앉지 않았다 그렇죠. 게임스탑이라는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조정은 잠시간 받았지만 오히려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논리가 1분기에 경제 지표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절대 수치가 낮다 높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 지표가 아직도 70만 건 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아직도 70만 건에 나와. 너무 높은데 예상치는 80만 건. 그보다 낫네. 그럼 양호하네.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1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굳이 우리가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지금 연말 연초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후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은 큰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달부터 해서 시장을 좀 나눠 볼게요. 우리 시장은 11월 이후 미국 대선 이후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1차 급등이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넘어오면서 뭡니까? 12월부터 1월 11일 정도까지 2차 급등이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차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대형주가 하루에 7, 8% 오르는 삼성전자가 이 짧은 시기에 70%, 80% 오르는 뭐 기염을 토했다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유동성 장세에서 2005년, 6년, 7년 이때 굴뚝주들이 오르는 걸 본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이 두세 달 만에 70%, 80% 오르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급등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 미국 대선 이후에 1차 급등 때는 뭡니까? 글로벌 증시가 똑같이 다 올랐다 그랬죠.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도 올랐고 유럽도 올랐고 대만도 올랐고 아시아 증시 다 올랐다 그랬죠. 근데 이제 2차 급등 때는 뭡니까? 선별적으로 올랐다 그랬죠.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일 때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유동성에서 1차, 2차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요게 이제 1월 11일 정도까지 1월 10일 전후로 해서 뭡니까? 삼성전자가 고점을 딱 형성하는 그 시점까지 상승을 했고 시장은 다시 뭡니까? 1월 10일 삼성전자 고점 이후에 뭡니까? 1월 말까지 뭡니까? 조정을 받았다 그랬죠. 이 조정이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 왜 이게 좀 뼈아프게 다가왔냐면 우리가 8월, 9월, 10월 달에 IT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은 괜찮아요. 어차피 뭐 수익이 90% 갔다가 80% 청산했다. 괜찮잖아요. 70%, 80% 났던 게 60, 70% 났다. 뭐 크게 대세 지장 없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80만, 90만 쫓아갔던 사람들, 개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개인이 매수했던 물량이 그 10조 가까운데 거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뭡니까?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조정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다죠. 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주라 생각해서 쫓아갔던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제철, 철강, 운송, IT 이런 종목들이 뭡니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격을 좀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다시 2월 1일부터 시장은 기간 조정 양상을 끝내고 반등이 들어왔다 그렇죠. 상승 전환했는데 이 2월 1일부터 상승 전환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다시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반등 구간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다 살펴봤고 이 반등 구간에서 그렇다면 2월 1일부터 이 반등 구간에서 시장을 섹터와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등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시가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해서 6.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비해서 그 작은 상승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 내려오고 기간 조정을 주고 딱 그 자리에서 2월 1일부터 반등을 줘서 6.2% 오늘 종가까지 6.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등 기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어디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지, 어디가 약하게 반등했는지.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가 뭡니까? 주도주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점에서 지금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섹터가 일단 1등입니다. 화학 섹터가 8.4%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전고점, 그러니까 1월 달에 형성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업종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화학업종이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 화학업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화학업종이 최근 3년 내에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상승 전환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라 했는데 그건 이미 연말 연초 급등해서 좀 반응이 많이 돼버렸고 석유화학이 이렇게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다 그렇죠. 예상을 못했는데 12월 달에 중국에 있는 화학업체에도 제품 가격이 일괄적으로 인상이 많이 되면서 뭡니까? 조금 조짐이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실적으로 그때 연계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업 쪽은 IT 소재 쪽은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화학업 쪽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뭡니까? 화학업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섹터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업종이 8.18% 정도 8%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은행업종은 중간에 악재가 한번 나왔죠. 얼마 전에 악재가 나오면서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악재가 나오는 그날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특정 펀드에서 들어 올렸다 그렇죠. 은행 쪽은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단기간에 이런 시장의 조정 기간에 뭡니까?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간에 일단 작업을 해서 한번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은 지금 은행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평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듯이 장밋빛으로 일단 보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기간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기계업종도 살짝 코스피 상승률을 상승하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기계업종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종목별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마켓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얽히면서 종목별 등락의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먹음직스러운 떡이긴 한데 실제로 요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운송장비가 6.92%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착시 현상이죠. 왜냐하면 운송장비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률이 6.92%라 해도 전체적인 회복률을 보면 좋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 관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이 6.7% 역시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상승하면서 나왔는데 이 기계업종이나 건설업종은 지금보다는 3월 이후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 시행이 나왔는데 건자재 쪽은 급등했다 그렇죠. 건자재 쪽은 급등했는데 건설 쪽은 급등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면 건자재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건설업종도 오르거든요. 건자재가 급등했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시차를 두고 급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수면 안에 좀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섹터별을 보면 지난 주도 섹터들이 좀 깔았는데 새로운 주도 섹터는 지금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월 달에 작업이 좀 되면 3월 달에 부상하겠죠. 3월 달에 부상했을 때는 늦다 그렇죠. 왜? 3월 때 부상은 뭡니까? 급등으로 부상한다 그렇죠. 항상 급등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초창기에 선진입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그렇죠.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초의 물량 진입은 급등장에서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 부분 좀 보시면서 섹터별 등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좀 보시면요. 철강도 역시 7.59%.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네? 착시 현상이죠. 왜냐하면 철강은 굉장히 크게 한번 반등을 두고 내려왔다 그렇죠. 대부분 철강이나 운송장비나 IT 종목에서 일부 대형주들은 보면 거의 이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대거 맞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률이 좀 커 보일지라도 하락률 대비로 하면 회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철강이 지금 제철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장비 업종과 좀 연관됐던 자동차 쪽에 관련돼 있던 부분에서 조선이나 기계 쪽으로 관련된 철판 쪽은 철강 쪽은 이제 서서히 좀 달리기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운송장비와 연관됐던 현대제철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아마도 지금부터는 포스코 쪽이나 이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잘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등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도 6.94% 상승했지만 연말 배당 나기 위해 굉장히 큰 폭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착시 현상, 회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셔야 되고 유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통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마트가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했지만 이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 간의 이 경쟁,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가졌던 이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기 확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면서 유통업종이 같이 좀 큰 폭으로 뛰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유통업종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이 이제 문제 업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바로 IT와 제약바이오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IT와 제약바이오가 거의 투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T 쪽은 코스피 대형주부터 해서 중소형주, 바스켓 거래까지 이어지는 이 IT가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 시총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뭐 절반 가까이가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IT와 제약바이오가 중요한데 이 코스피의 6.2% 상승률을 못 넘어가는 유일한 업종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률이 5.12%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등락률보다 작다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처참할 정도인데 0.42%밖에 안 돼요. 거의 상승률이 없었다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회복하는 기간에도 제약바이오는 뭡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가느냐 부분은 오늘 HLB 같은 그런 사태도 나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전에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엎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다 엎어졌고 치료제 관련된 소모 장비품부터 엎어지기 시작해서 그다음 치료제 관련된 엎어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백신까지 이제 다 엎어졌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정말 지금 주도 섹터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사실 우리 시장이 연말 연초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 조정 이후에 시장을 다 들어올린 게 거의 제약바이오입니다. 뭡니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지난 연말 5G부터 여러 가지 IT 섹터들이 뭡니까? 굉장히 시장을 다 들어올렸는데 차익 매물을 막고 지금 현재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주는 어때요? 주도주는 당연히 차익 매물을 맞을 수 있어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도주가 보통 조정 기간에 더 많이 하락합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하락해도 상승할 때 뭡니까? 더 크게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복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반등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하락한율은 굉장히 큰데 상승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뭡니까? 뭔가 IT 종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IT 전투도처럼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예상했던 급등이 나왔고 그 급등 이후에 지금 뭡니까? 조금씩 이상 징후가 있다 그렇죠. 이상 징후가. 그러니까 요거를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 구간에서 다시 IT주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뒤쪽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좋든 싫든 우리가 좀 느끼든 못 느끼든 뭡니까? 상승률을 넘어가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라고 섹터라고 생각했던 IT나 제약바이오 쪽은 지난번 회복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등률도 어떻습니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현실을 일단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실로 일단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월 달에 이 반등이 나오는 이 상승 전환시키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예외적이다 그렇죠. 외국인들 LG화학 끊임없이 계속해서 LG화학을 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을 했고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저 LG화학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외국인들은 추가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뭡니까? 저 주가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죠. 하락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인적 분할 직전까지 주가를 계속 부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LG화학은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도 절대 우리 개인들이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결국에는 여기서 접근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LG화학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무식할 정도로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섣부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는 비대면 관련된 종목에서 굉장히 하락 압박을 받는 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좋다라고 했죠. 단기는 어렵고 장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단기 어려움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장기는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아마 플랫폼 쪽으로 이제 완전히 플랫폼과 컨텐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과 컨텐츠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업을 다각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했는데 이거는 약간 착시 현상이다. 그렇죠. 뭐, 게임스탑에 의해 가지고 공매도 쇼크브링에 대한 굉장히 외국인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공매도 쇼크브링이 좀 들어왔다 그랬죠. 저는 순수 매수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삼성 SDI 많이 매수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급등하는 구간에서 뭡니까? 1위, 2, 3, 4 전부 IT였다 그랬죠. 근데 지금 딱 바뀌어 있는 거 보면 LG화학은 예외적인 부분에서 빼버리고 나면 5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삼성 SDI IT 요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5위권 안에. 예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 쫙 있었는데 지금은 SDI 하나가 있대. SDI는 외국인들이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IT 종목을 좀 축약시키는데 이런 의지를 보면 뭡니까? 일단 2차 전지는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IT 종목을 대거 차익 실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차익 실현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차익 실현하는데 2차 전지는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매수를 계속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갈 의향은 분명히 있다는 게 확인된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매수를 했고 우리가 철강 쪽은 초창기에 현대제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운송장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과 2차전지 수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팩트에서 현대제철이 압도적이었는데 압도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랬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차익 매물을 맞았다 그랬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기준에 조금씩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강 쪽은 차익 매물을 맞은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종목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철강 금속 쪽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증한 이후에 다음 시간 때 말씀 좀 드릴 건데 철강업종이 어쨌든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 좀 종목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대거 차익 실현했다가 매수했다가 또 다시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펀드들의 그냥 스윙 거래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스윙으로 또 가고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매집해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종목별 대응이 좀 크고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고 계시거나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알고 계시죠. 밑에 보시는 노란톡으로 좀 들어오시면 장중에 혹은 좀 실시간으로 제가 미리 이런 부분 전략을 대해서 시황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카카오톡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장과 관련된 부분,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얽혀 있다. 그 다음 이제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한매 이슈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매도했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장기로 보는 펀드들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와 중기 스윙으로 보는 펀드들은 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가 올 초에 애플과 관련된 전기차 이슈가 없었으면 사실 저는 더 좋았다고 봅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면 운송 장비가 올해 작년에 IT를 능가할 만큼 오를 수 있는 좀 팩트가 좀 있었는데 애플과 연관되는 부분 있으면 단기 이슈로 묶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여 버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은 단기간에 차익 매물 좀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차익 매물을 해소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뭐 그렇게 큰 인상적인 부분 없이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 이 외국인들 매수를 지금 이 반동권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 좀 전에 보셨던 종목과 지금 이 종목들 면면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어떤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라고 생각해서 그 섹터 내 바스켓으로 거래를 하거나 작년에 IT라든지 운송장비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보시면 거의 개별 종목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개별 종목에 따른 액티브 자금이 일부 유입되는 거지 어떤 일관성이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기다려야 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많이 매수했던 그런 반등 기간적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도를 주치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그나마 어떤 종목을 샀는가라고 좀 본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이제 기간은 뭡니까? 작년 한 해부터 그냥 일관되게 어차피 돈은 별로 없고 자금은 별로 없고 선별적으로 특정 종목 혹은 뭡니까 지수 자체를 베팅하는 ETF에 많이 베팅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역시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SOE입니다. 정유 쪽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LG전자, 화학 쪽, 롯데케미칼, KT 다 보면 어떤 느낌이 돼요? 대형주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 기간은 뭡니까?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단기간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 왜?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외국인처럼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짧고 굵게 오른다 그렇죠. 잘 보시면 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죠. 그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대인 쪽으로 많이 지주해서 했고 OCI 화학 쪽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코덱스 기관들의 지금 요 매수했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두 가지가 보입니까? 저 두 가지가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하나는 뭡니까? ETF 결국엔 지수 관련된 ETF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요거 두 번째는 뭡니까? OCI나 앞에 우리가 봤던 롯데케미칼이나 등등 뭡니까 화학 쪽에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수 관련된 ETF와 화학 쪽 관련된 종목들에 선별적으로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관련된 ETF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에 봤던 코덱스 레버리지 있었고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200 인버스는 없다 그렇죠. 인버스는 없다 그렇죠. 하락 전환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하락 전환은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락 전환 같은 뭡니까? 인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인버스는 개인만 사고 전부 다 지수 관련된 상방적 배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은 조정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반등 기간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을 매수했냐 보면 일단 외국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인 종목도 위주 일단 대응을 하면서 주도 섹터나 주도주로 들어올리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물밑에서 많이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지수 상방에 대한 베팅과 화학과 같은 이런 섹터, 특정 섹터에 대해서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모습 위주로 시장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2월달 반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했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부분을 봤는데 사실 큰 틀에서 투자 전략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될 전술적인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IT 종목은 자 우리가 좀 전에 보는 것처럼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악재가 나는데 외국인들은 겁나게 많이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보면 단기적으로 제가 노란통에서 있게 말했는데 단기적으로 부침은 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은 외국인들이 IT 섹터들을 대거 차익 실하면서도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참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나 부품 쪽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그걸 걸러내기는 개인들이 좀 어렵고 특히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한 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갈 쪽은 뭐가 나온다? 옥석가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 차대가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미리 그 실적을 알아가지고 알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ATI 중에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LG화학은 못 산다 그러죠. 이제 인적 분할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지. 뭐 LG화학은 2차 전지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소재 업체가 되겠죠.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될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돼 있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시어가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크게 성장되지 않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삼성 SDI밖에 없다. 들도 그밖에 없지만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IT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에서 바스켓에서 2차 전지를 담아간다는 건데 그 외국계 펀드들이 뭡니까?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DI 같은 종목들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MLC나 PCB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는데 대부분 IT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MLCC는 조정을 어떻게 받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차익 매물이 MLC나 PCB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상간 넘게 빠지기 때문에 이거 빠지지 않냐 생각을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익 매물이 들어온 거와 차익 매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 다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은 그냥 걱정 없이 보유하셔야 되고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게 뭐냐면 반도체는 기대감이 슈퍼사이클 때문에 굉장히 컸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삼성전자와 지금 올랐던 종목도 비교하면 반영이 좀 될 수 있다. 반영이 좀 됐을 수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비메모리, 그러니까 SK와 삼성전자 두 개를 우리가 큰 축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확실히 반영이 좀 돼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려면 낸드 플래시가 확실히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D램과 함께 크게 승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상승률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각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삼성전자는 팔면서 SK 하이닉스는 사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보면 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도 힘들고 왜 우리는 펀더멘털이나 그 내재 가치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버리면 그냥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반도체 종목을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러시, D램 요걸 다 따져서 개별 종목의 부품, 장비, 뭐 전공용, 공용이든 이런 소재까지 다 따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ETF 사세요. ETF. 지금은 이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이게 가장 마음 편하고 반도체 관련된 ETF를 사면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낸드 플래시가 됐든 D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뭉텅그려 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욕심 얘기보다는 사실 욕심은 지난해에 냈어야죠. 이미 삼성전자는 78%, 뭐 70%, 60%, 80% 수익 실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수익 실현 한 걸 가지고 올해 또다시 그렇게 가겠다면 욕심이 그냥. 그러니까 반도체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냥 ETF로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수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좀 아프시겠죠. 기회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는 그래서 저는 ETF로 추천드립니다. 평균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일단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강이나 운송 장비나 이쪽은 대거 차익 실현한 이후에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도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에서 물론 이제 제가 좀 나누라 그랬죠. 포스코 쪽하고 현대제철 쪽을 나누면 현대제철 이쪽은
뭡니까? 시장 수익률 좀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경기 확장주도 중요하고 IT주도 중요하고 소비주도 중요한데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 여력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느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실제 산정을 했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 상승 여력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 좀 좋은 게 뭐냐면 화학이나 건설이나 기계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수급적으로 중요하다는 거고, 작년 한 해 우리가 연말 연초에 보면서 펀더멘탈의 기준이 실적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이 실적 플러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서 주도 쪽을 공략해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면 위로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SCI 리밸런싱이 들어오고 3월달 들어와서 아마도 3월달, 4월달 여기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제가 볼 때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는 우리보다 한 발 앞에 지금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에 뭐 다른 소비재들도 있겠죠.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 쪽 같은 보면요.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보면 미국 증시에서 화장품주들이 거의 폭등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좋아질 거라는 거에서 지난주 이번 주 봤을 때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 아마 시차를 두고 반영이 좀 될 것 같고,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여기 소비재를 놓고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을 놓고 눈치를 계속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집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2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까? 아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거는 미국 시장을 보면 이 섹터들은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달 넘어가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 안에서 좀 종목을 세밀하게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투자 비중 좀 보시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식 비중이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60% 이상으로 이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늘리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60%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40%, 50% 이렇게 아래쪽에서 지금 본다면, 왜냐면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강하게 밀어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매수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60% 정도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맞춰 나가면 될 것 같고, 현금 비중 40%까지 이렇게 해서 6대4 정도로 해서 2월달을 제 생각에 마감을 좀 하면, 나머지 이제 3월달에 넘어가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할 때 추가로 매수한 종목을 하면 주가 현금 비중이 7대3 정도, 3월달에 들어가면 주식 비중 70%, 현금 30% 정도까지 들어가는 전략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정장이 오면서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운송장비나 IT 종목들은 지금 차익 매물로 해서 꼬꾸라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 종목은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 요 사이에 딱 맞물려 있는 요 시점이 가장 힘들거든요.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이럴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원칙대로, 시장이 어떻든 간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데, 오히려 초보자분들보다는 시장을 좀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이럴 땐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감정을 배제해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감정에 개입하는 순간 그게 도박이 되는데, 제가 제일 설명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점이냐 고점이냐 추격 매수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트상으로 여기서 샀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셨네요. 혹은 차트에서 여기서 봤기 때문에 추격 매수했네요. 혹은 밑에서 샀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런 류의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신호가 나오면 그게 여기서 나오든 차트상에서 여기서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원칙을 믿으면 그게 고점이라도 사는 거고 저점이라도 사는 거고 어디서든지 원칙에 따라 매매하는 거지, 여기가 추격이냐 저점이냐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결국에는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고점에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보면 저점입니다. 30만 초반대는 45만 원 정도 가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주식을 이해하시면 어떤 차트상의 논리보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건데,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만의 원칙대로 주식 비중을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전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환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